네, 오늘 미국 2분기 GDP 속보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분기 미국 경제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전분기 대비 상승세를 보인 건 맞습니다. 1.4에서 2.8로 높아지긴 했죠.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흐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2.8% 성장이 나온 것에는 순수출이 마이너스 0.71%포인트, 더불어서 주거투자가 마이너스 0.05%포인트만 마이너스 성장에 기여를 했고 나머지 항목들 모두가 단기적으로는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미국 2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번 2분기 성장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소비 수요가 어느 정도 경제 성장 여파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트렌드가 이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죠. 불법 이민자는 증가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성장률은 둔화되거나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락 추세의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1분기와 2분기 속보치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소비자 지출과 민간 재고가, 특히 이제 민간 재고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변화율 차이로 보게 되면 주거 투자가 좀 눈에 띄게 감소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고금리로 인해서 주택 부동산 시장의 둔화 위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보여줬고요. 특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을 제가 전망하는 이유 자체가 이번 2분기가 반짝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내막 자체를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GDP 속보치 중에 성장 기여의 변화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개인 소비 지출은 1.5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전분기 대비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서비스 부분의 기여도는 2분기 연속해서 하락을 했죠. 현재 1.02%포인트가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게 작년 4분기는 1.54였고요. 올해 1분기는 1.49였습니다. 그리고 1.02까지 낮아진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가 서비스 부분의 성장 둔화를 나타낸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추세라면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2분기 개인 소비 지출이 성장세를 이끌었던 이런 1.57%포인트의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서비스 부분의 기여도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투자의 경우에도 0.69%포인트나 이렇게 성장세를 보였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투자 관련 지표들의 상승세는 이미 약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구조물, 공장 투자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0.1을 기록을 할 정도로 뚜렷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장비 설비 관련해서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지금 주거 투자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05% 말씀을 드렸었고 지식재산이죠. AI와 관련된 투자 부분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상승세가 꺾여서 2분기 0.24%포인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와 2분기 속보치 차이에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결국 이 재고, 민간 재고의 투자의 증가라고 해석을 했는데 추이로 보시게 되면 24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의 상승을 주도한 게 이 민간 재고 증가죠. 0.82%포인트, 적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양날의 검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재고 축적이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향후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다음 분기는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분기의 높은 재고 증가는 다음 분기에 성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어느 정도 변동성 구간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타났고 재차 다음에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재고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에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게 속보치 GDP 추정치인데 이건 불완전합니다. 추후 수정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따라서 2분기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로 봤을 때 2.8%, 1분기 1.14에서 높아지긴 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개인 소비 지출인데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이 2.3이죠. 여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분기가 1.5가 확정치였습니다. 근데 지난 분기 처음 속보치는 2.5였거든요. 여기서 잠정치가 2.0, 확정치가 1.5로 속보치에 비해서 무려 1%포인트나 하향 수정이 됐어요.
따라서 지금 2분기 GDP 속보치 보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를 감안해서 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개인 소비 지출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이 2.3% 속보치로 나온 거, 이 속보치 데이터는 불완전하거나 향후 수정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의 2.3%라는 수준을 조금 장기 시계열로 과거 대비 비교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의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의 장기 차트인데요. 24년 2분기 소폭치가 2.3이죠. 다만 과거 경기 침체 전 개인 소비 지출의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이 0에서 2% 구간에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2.3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흐름은 침체 이후에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초록색 원을 보시게 되면 00년 IT 버블 당시에는 이게 1% 수준 감소에 그쳤습니다. 마이너스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 연율화 흐름으로 2%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모습이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라는 증거로만 해석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서비스 중심으로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소비 지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부분의 기여도가 2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지금 1.02%포인트에 그쳤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소비 패턴의 변화를 엿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서비스 부분의 성장 둔화를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최근 흐름 보시면 속보치가 2.3%로 나오긴 했지만 이런 흐름 가운데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 전 나타났던 패턴과 유사합니다. 이번 2분기 속보치는 애틀랜타 유니온 GDP 나우의 2.6% 전망을 상회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의 GDP 나우는 24일 기준으로 민간 소비 기여도를 1.5%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1.57%로 집계가 됐으니까 거기서 조금 하향 조정이 된 것이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하반기 민간 소비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지금 1.57%의 민간 소비 기여도 레벨을 보시게 되면 과거 평균 수준이 1.5에서 2.5%포인트 사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경제가 아직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진 않았지만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소비자들이 이미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후에 경기 침체 오는 게 아니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소비 둔화가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후에 경기 침체가 따라오는 패턴이 매번 반복이 됐습니다. 따라서 민간 소비 기여도가 2분기에는 1.57%포인트로 집계가 됐고 최근치는 1.5%로 소폭 하향 조정이 됐지만 2분기 1.57%포인트의 수준 자체가 과거 평균 범위 레벨 하단에 위치한 수준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민간 소비 기여나 개인 소비 지출의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이나 특별히 지금 미국이 강한 GDP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서 GDP 속보치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한번 살펴보면 어느 정도 물가는 잘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는 흐름이 나왔죠. 분기별 흐름 보시면 3.4에서 2.6으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하락했고요. 금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7에서 2.9로 떨어졌습니다만 사실 시장 컨센이 2.6이었거든요. 이보다는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곧 발표하게 될 PCE가 시장 컨센을 상회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전달 혹은 직전달 데이터가 상향 조정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원 소비 지출은 시장 컨센 대비 상회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물가는 하락세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제품 가격은 소폭 반등을 했고 서비스 가격은 재차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DP에서 중요한 것은 재고와 정부 지출 순수출을 제외하고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24년 2분기 속보치로는 성장률이 2.6%로 나왔습니다. 1분기와 동일하게 나왔고 단 1분기 성장률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속보치는 3.1이었는데 잠정치는 2.8, 이후에는 2.6으로 최초 발표 후 0.5%포인트나 하향 수정이 됐거든요. 이 PDFP, 재고 정부 지출 순수출을 제외한 미국의 GDP 성장률, 이런 흐름을 보여왔다. 지금은 1분기와 동일한 모습 2.6%를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2분기 GDP 속보치가 이렇게 전분기 대비 상승세를 보인 내막을 따져보면 그렇게 강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GDP는 소비입니다.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결국 이거죠. 미국 경제의 소비 거품 언제 터질까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되는 게 향후 경제 전망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4년 2분기 미국 경제 지표 헤드라인 자체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분기 대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 내막 자체는 불안정한 소비 패턴을 여실없이 드러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기저에는 미국 저축이 1분기 7,773억 달러, 2분기는 7,205억 달러로 더 감소를 했죠. 저축률도 3.8에서 3.5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자료가 3.9거든요. 5월달 수치가 3.9니까 2분기가 3.5%로 하락을 했으니까 곧 있으면 PCE 발표 때 이게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중요한 것은 미국인들의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이런 소비의 수준이 신용카드 사용자액이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미국인들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소비 패턴이 지속 가능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즉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소비를 뒷받침한다. 저축이 좋아서 소비를 뒷받침한다. 고용, 임금 상승률이 있어서 소비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의 소비 수준은 자산 가격 상승 플러스 저축, 고용, 임금 플러스 부채까지 뒷받침되어야 현재의 미국 소비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찰 때까지 찼다라는 뜻이죠. 자산 가격 상승만으로 충분하지가 않고요. 저축률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고용은 둔화되고 있죠. 위축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높은 소비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채가 이어져야 되는데 현재의 소비 수준, 부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상황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겠죠. 소비 거품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시간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지금의 미국 경제 소비를 떡받치는 이유로 자산 가격 상승을 꼽는 분들도 계시고 고용을 꼽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항목이 다 플러스가 돼서 상한선까지 모두 차 있는 현재의 모습이 미국 소비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부채만 삐그덕거려도 미국 소비는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실질 GDP가 지난 분기 대비 반등을 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죠. 수익률 곡선 역전 이후에 6분기 연속으로 실질 GDP가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것은 68년 이후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 빨간색이 지금 경기 사이클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플러스권역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분기 속보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2.8% 견고한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이게 속보치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미 지난 데이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7월 말이 다가왔는데 지금 이거는 6월달까지의 미국 경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시적인 반등 구간으로 보고 이런 성장세가 나왔던 이유로는 과거 이제 불법 이민자들 유입이 한창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아직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 확대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재고 축적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구조적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소비 부분에서 서비스업 기여도가 2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요. 기업들의 실적 보고에서도 소비 의욕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투자 관련 지표들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오히려는 주요 항목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주거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재고 증가만 높아졌기 때문에 다음 분기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자 유입 증가세가 꺾였고 인구 증가가 둔화되면서 잠재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죠. 지속적인 강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서 보면 2분기 강한 성장을 보인 미국 GDP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떨어지는 와중에 일시적인 반등 구간이죠. 하반기는 재차 경제 성장세가 다시 약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여기에 이제 선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가 되겠죠. 이런 추가적인 위험 요인들도 하반기 경제의 부담으로 더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2분기 GDP 살펴봤습니다. 아직 속보치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